네, 안녕하세요. 금캐러 가지 금캐남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비용까지 많이 올라 힘들어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너무 큰 폭으로 올라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2023년 10월에 지하철 값이 150원이 인상되었는데 2024년 5월에도 또 150원이 올랐습니다. 빈번한 가격 인상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비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교 대상은 각 나라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가격을 비교해 볼 예정이고요. 기본 요금으로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본 1,400원이며 버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지선은 1,500원, 순환차 등은 1,400원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평균 2년에 한 번씩 인상이 되었고 1회 인상 시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가격은 1,400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거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승체제가 발전이 되어 있어서 사실 대중교통을 사용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값에 비교를 해볼 것은 1인당 GDP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4,165달러로 세계 31위입니다. 이것을 원화로 계산하면 약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 같은 경우 도쿄 메트로와 도웨이 교통이 별도 회사이기에 승차권의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가격은 180엔으로 동일합니다. 일본 또한 거리 대비하여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도웨이 버스는 어른 기본으로 210엔이라고 합니다. 타사 간 환승 제도가 우리나라 대중교통만큼 편리하지 않으며 환승 할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단위로 환승이 이루어지지만 일본의 경우 회사 단위로 환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DP는 33,138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엔저로 환율이 저렴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비싼 교통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뉴욕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요금은 단일 요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1회당 2.9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고 버스 요금도 기본 요금이 2.9달러이지만 뉴욕 내 다양한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버스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뉴욕 또한 환승이 가능하여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1인당 GDP가 85,373달러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은 오이스터 카드를 사용하면 2.4파운드이며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런던의 경우 피크타임일 경우 지하철 요금에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버스는 2023년 기준 1.5파운드로 지하철보다는 저렴한 기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환승은 불가하지만 버스 간 환승은 1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국은 1인당 GDP가 51,000달러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의 태국 방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1회 탑승권 가격이 15바트로 거리 비례하여 요금이 측정됩니다. 방콕에는 지하철이 BTS와 MRT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버스와도 환승이 되지 않으며 BTS와 MRT도 환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콕의 버스 경우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오는 형식입니다. 거리와 버스 에어컨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태국의 1인당 GDP는 7,812달러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인당 GDP와 대중교통의 기본 가격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중위 가격이 아닌 그 나라 평균을 뜻하는 것이고 대중교통의 가격은 여러한 형태로 인하여 할인이 될 수도 있으며 70일권, 30일권 등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승, 단일 요금제, 거리 비례 요금제 등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는 서울에 많지만 높은 집값으로 외곽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 비례 요금제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욱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외 가격과 GDP를 비교해보자면 대다수의 나라가 GDP에 비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GDP 대비 가격이 비싸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에 문제점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할인 방법입니다. 할인 방법을 본인이 찾지 못하면 억울하게 모든 요금을 다 내고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기본 비용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승체계도 우수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